그 톨비2 분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톨비2는 제가 그 낭축병에 강한 벌들 전국에서 6, 7년 전 이상이 2025년도니까 넘었네요. 한 8, 9년 됐네요. 그때 전국에서 낭축병에 살아남은 벌들, 꼭 살아남지 않더라도 뭐 병이 안 와서 살아남은 벌들도 있을 거고요. 나름대로 낭축병에 강하다고 하는 벌들 등등 해가지고 전국에서 한 거의 2천만 원 정도치를 벌을 사서 그중에 이제 낭축병 실험을 이제 거쳤어요. 한 3년 정도 거쳐서 그래서 살아남은 애들 위주로 교배하고 또 여러 하여튼 뭐 태안에서도 가져오기도 했고 경상도도 가져왔고 전라도 가져왔고 제에 있던 벌도 있었고 충북에서 가져왔고 강원도도 가져왔고 그 중에 좀 심하게 저는 테스트를 해요. 병 걸린 봉판이나 꿀장 이걸 아예 그냥 벌통 안에 집어 넣어서 살아남는 애들. 우리도 한번 2년 전쯤에 코로나 좀 심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감염이 됐어도 증상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로 감염이 돼서 검사를 해보면 낭축병은 나와요. 물론 저기 감염됐을 때. 그런데 애벌레를 빼내거나 이런 증상이 전혀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만 고르고 골라서 요 상표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발병률은 평균 4% 미만이에요. 이게 육안으로 판별을 하고 하다 보니까 100% 골라낼 수는 없고요. 감염 요런 상태를 보면 60%, 70% 요거만 접종이라든가 근데 토종벌에 접종을 할 수가 없어요. 단백질이 없기 때문에 미감염자가 생기면 방역에 성공했다라고 이제 거의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염되는 애들이 약 4% 정도면 대단한 수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거의 제가 뭐 광고라든가 이걸 안 해도 모자랐어요. 해마다 1월달 정도 되면 이제 예약 마감이 끝나고 이랬었는데 올해는 좀 대규모로 이제 가져가기로 했던 데가 취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유튜브나 아니면 밴드 회원님들께도 더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오늘 이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 잘 모르겠죠. 지금 이게 톨비2예요. 처음에 톨비1 했던 거는 약간 좀 싸남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조금 순한 애들하고 교배를 해서 톨비2를 만들었고 3도 한번 갔었는데 어느 지역에서 좀 너무 자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안 됐어요. 그거는 한 50%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 50% 정도밖에. 50%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낮은 숫자라 그거는 일단 단종을 시켰어요. 그래서 톨비2를 하고 있고 3는 작년에도 벌을 이제 몇 군데서 가져왔었는데 낙봉된 애들도 있고 지금 월동 나서 몇 군은 이제 크고 있어요. 한번 그래서 만드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한번 교배가 들어가서 산란하고 그리고 이게 자세히 보면 그 지역마다 벌 특색들이 있어요. 어느 데는 크기도 하고 더 까맣기도 하고 노랗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날개가 약간 위쪽으로 올라온 애들도 있고 검은 휘엔 환절이 뭉기는 데가 더 굵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리가 더 넓적하고 다리 끄트머리 말고 두 번째 아니면 그 몸통에 붙은 다리 쪽이 더 두꺼운 애들도 있고요. 뭐 순한 거, 그 다음에 그 휘엔산절 그 위에 약간 노란기가 있는 애들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구별 못해요. 저희도 전에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서너 가지를 보고, 요거는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면, 구별하는 사람은 없어요. 못해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게 다르구나 하고, 이제 그때서야 이제 인식을 하고, 잘 구별을 못해요. 특히, 이런 봄에는 월동나는 애들, 노봉들만 있잖아요. 그러면, 환절, 이런 부분이 더 이렇게 축소되다 보니까 더 까맣게 보이고 좀 작아 보이긴 해요, 더. 그러니까 거의 구별하기 힘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크기, 색상, 모양, 형태 요런 거는 잘 구별하는, 남들보다 조금, 아주 조금 구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분양을 종봉으로는 좀 힘들고요. 분봉구로 이제 분양을 해드리는데 5월 해마다 5월 중순 정도 분양을 해요. 근데 올해는 봄이 한 1월달이나 이때는 좀 따뜻했다가 2월달 언제부턴가는 굉장히 많이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보통 제가 벌을 2월 4일에서 7일, 10일 그때 정도 날씨 봐가면서 화분 하나 들고 들어오네요. 어제부터 들고 들어왔어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4월 자연분봉 기준에 아주 빠르면 3월 말경. 그다음에 보통 자연분봉 시키면 4월 초, 4월 3일, 4월 5일 요때 이제 분봉을 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구황이고, 신앙 같은 경우는 자연분봉 기준하면 4월 10일 요때 정도 나온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다시 교미 산란 들어가고, 그럼 열을 잡고 계속 태어나고 하려면 약 한 달 걸려요. 그래서 이게 제가 분양을 좀 늦게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게 여왕벌도 천여왕벌일 때 하고 교미 산란 들어갈 때 하고는 모양이나 크기는 당연히 커지고요. 요게 좀 달라져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일벌들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제가 낭축뱅이 내성이 강한 애들은 요런 아까 형태를 말씀드렸잖아요. 요렇게 보고, 거기서 아닌 애들은 다시 걸러내요. 그런 기간이 있다 보니까 5월 중순 정도 요때 이제 분양을 해드려요. 그리고 여기도 주변에 제 톨비 말고도 다른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인가는 노랭이벌도 몇 통이 나왔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애들하고 섞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다 잡아내거든요. 잡아낸다는 게, 그러면 그 여왕은 도태를 시키고, 제 톨비 같은 방법은 있어요. 톨비 산란형을 바로 넣어줘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숯벌은 못 나오게 막아버리고요. 어차피 그건 산란형을 이제 교체해서 넣어줬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 벌통에 있는 걸로 이제 숭을 떠서 여왕을 만들어서 다시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이게 종이 그 다음 세대까지 100% 가지를 못하는 게, 벌들이 나르면서 이제 교배를 하니까, 주변에 다른 숯벌하고 교배를 하면, 예를 들어서 내성이 없는 숯벌하고 교배를 하면 그 다음 세대 F1에서는 내성이 확 떨어져 버려요. 없으니까. 숯벌의 영향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닭 같은 거 기를 때 보면 한 우리에 뭐 종류별로 이거 섞으면 그 다음 애들은 뭐 다른 애들 나오잖아요. 그랑 비슷해요. 근데 어느 분들은 왜 그 다음에 여왕도 내성이 있는 애들이 나오지 않냐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주로 이제 나중에 분양 받으시면 가능한 한 이 원종들은 요거끼리만 놔두셔야 돼요. 될 수 있으면. 그리고 차라리 원종을 좀 될 수 있으면 다른 벌이 섞이지 않는 곳에서 교배를 시켜서 다른 벌도 교체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궁금하신 게 가격일 거예요. 개량볼통 요거는 50T 호환볼통이고요. 크기도 크죠. 7매상이나 10매상이나 4매상 여기다 이제 분양을 해드리는데, 3.5매 4매 막 이렇게 산란 넘어가고 그럴 때 그때 이제 그 기준으로 이제 해드려요. 그리고 최소 분양 금액은 분양 군수는 이제 2군이고요.
이게 한 군을 가져가면 옆에 군들하고 이게 제대로 활동을 하는 건지 어쩐지 잘 몰라요. 한 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력이 비슷하면 같은 봉장에 놓으면 뭐 시간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활동이나 뭐 이런 게 거의 비슷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쪽은 엉성하게 하는데 한쪽은 거의 뭐 없다. 앞에 나와 있고, 예, 모여 있고 활동 잘 안 한다. 그러면 뭐 이상이 있거나 이걸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상이 생기면 다른 쪽 건강한 쪽에서 그 뭐 무항군이 됐거나 뭐 이런 데를 살릴 수가 있는데, 한 군이면 그 한 군은 이제 자체적으로 다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두 군을 기준으로 하고요. 군당 30만원이고요. 예약금은 50%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수는 당연히 제 봉장에 오셔서 가져가는 기준이에요. 택배나 뭐 많을 때는 화물 택배로 한 번에 이제 보낼 수 있겠지만, 조금 있는 애들은 택배로는 안 돼요. 가다가 괜히 벌 채고 그러면 난리 나거든요. 안 받아줘요, 택배에서는. 그래서 이제 오셔서 이제 가져가는 조건이고, 상황을 봐서, 아침에 오신다고 하면 제가 이제 전날 미리 보면서 뭐 산란이라든가 여왕벌 상태 이걸 포장을 해 놓고 저녁 늦게나 아니면 새벽에 벌 나오기 전에 이제 소문을 이제 맞고 이제 아침에 가져가시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오후 한 5시 정도 오셔서 저랑 같이 내검해서 보면서 포장하고 벌 다 들어가면 5월달 같은 경우는 8시 반 넘어야 돼요. 이때 가져가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요 앞쪽들은 종봉들 모아놓는 거고요. 50T 환벌통에 모아놓은 거고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요 첫 번째 통입니다. 일단 솔비를 이제 분양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 연락처가 010-5571-4382입니다. 이쪽으로 몇 군 분양받고 싶다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이제 견적서 하고 이런 거를 남겨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분양 받아가셔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봉으로 받아가신 것 중에 뭐 발병이 됐다거나 뭐 이러는 거는 제가 뭐 보상을 해드려요. 뭐 바꿔드리든가 정 안되면 뭐 환불을 해드리든가 하고, 2세대에 넘어간 거는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숯불하고 교배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거까지는 제가 보장을 해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분양받아간 원통까지는 제가 보장이나 배당 보상을 다 이상이 있을 경우는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날씨라네. 지금 4시 정도 돼가나? 하다 보니까 해도 어느 정도 니언니언 넘어가고, 아까보다는 활동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이 50T 호환벌통이 보온 단열이 잘 되니까 어떤 벌들 늘어나는 것도 다른 벌통들, 물론 이제 50T 말고 보통 판재두께인 18mm 호환벌통도 벌 늘어나는 게 무섭긴 해요. 얘는 더 두꺼우니까 50T니까 거의 3배잖아요. 3배니까 보온 단열이 더 잘 되겠죠. 얇은 거보다는. 그 3배라, 판재 두께가 3배면 딱 3배가 아니에요. 더 보온 단열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 1mm 더 두꺼워진다는 게. 그리고 더더욱 이제 심재 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더 두꺼울수록. 그러면은 보온 단열이 잘 돼요. 그리고 요거는 아까보다는 벌은 조금 약한데 뭐 월동도 잘 났고요. 잘 났고, 요거는 첫 번째 거보다는 벌은 조금 적고 두 번째 거보다는 조금 많아요. 근데 조금이라는 게 뭐 반장벌 정도 수준 차이인데, 산란 들어가고 나면 반장벌 정도는 나중에는 2, 3일 차 이제 산란,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애기벌도 태어날 거거든요. 태어나기 시작하면 2, 3일 정도 차이에요. 반장벌 2, 3일 좀 넘을 수도 있겠다.
소비